이번에는 수능 특강 11강 2번, 4번, 그 다음에 12강 3번, 4번 이렇게 총 4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시죠. Human activities on the landscape can significantly contribute to soil erosion. 토양 침식의 커다란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죠. 뭔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토양을 침식하는 데 있어서 토양 침식에 있어서 뭔가 의미 있는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야. 펜 사이즈 조정 좀 합시다. 자, 요렇게 된대요. 뭐가? 인간의 활동이.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대부분의 해석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좀 아주 핵심적인 것들, 그 다음에 문법적 설명이 좀 덜 되어 있는 거 위주로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건 인간의 활동이 자, 뭔가 토양 침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이죠. 자, 그래서 in a natural state, 자연 상태에서 vegetation serves as a natural protection against erosion. 뭔가 이 침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연적인 방어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야. 아, 그래서 이 natural protection against erosion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가? vegetation이. 이 토양이라는 게, 그렇죠? 요런 역할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하면서 이제 이 사례가 이 이유가 나오는 거죠. 이 뿌리 때문이라는 거야. 뿌리가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나무의 뿌리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고 밑으로 쭉쭉 뻗어져 있으니까 이 뿌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흙 덩어리들 있죠. 이 흙 덩어리가 나무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니까 이런 이 뿌리의 네트워크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갖고 있는 이런 커다란 그 조직체를 우리가 뿌리의 네트워크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이 뿌리의 네트워크가 help hold, 여러분 help 다음에 hold라고 하는 동사 원형을 썼는데 이거 목적어죠. help는 to hold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도 가능하고 투부정사도 가능하죠. 흙을 붙잡는 데 도움을 줘요. in place, 딱 그 자리에다가. against various erosion forces, erosive forces, 그러니까 다양한 침식력에 대항해갖고 제자리에다가 이거를 딱 고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다시 말해 이 나무의 뿌리가 이 내추럴 프로텍션을 해주는 이제 주요한 기제로 작용을 한다라는 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었죠. such as wind and water, 뭐 이건 예를 들은 거니까 됐고, 과학자들은요 estimate that 데디아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the 30% of erosion, 침식의 30%는 is due to natural forces. 그러니까 30%는 자연적이라는 거야. 자,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70%가 인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과학자들은 미국에서 침식의 30%는 자연적인 거고 70%는 인간 때문이다라고 봤답니다. 자, oftentimes, 자, 종종 when people use land for farming, 자, 농업을 위해서 이 토지를 사용을 하는데 the protective covering of natural vegetation is destroyed. 농업을 위한 토지 사용이 the protective covering of natural vegetation, 자연스러운 초목의 이 보호막을 깨트린다는 거야. destroyed, 파괴시킨다는 거죠. 이 농업을 위한 토지의 이용이 이런 걸 파괴시킨대. and erosion process speed up. 그러니까 당연히 침식은 가속화되겠죠. 요런 것들이 벌어지니까 침식이 가속화되겠죠. In fact, studies have shown that, 자, 연구에 따르면 artificially created erosion played a big part in downfall of many early civilization. 자, 인위적으로 생성되어진 침식. 여러분, 인위적으로 생성을 한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생성이 된 거죠. 침식 입장에서는 자기가 뭔가 이 침식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created라는 게 되겠고, 자, 이 인위적으로 창조된 침식이라는 게 played a big part in downfall of many early civilization. 초기 문명의 몰락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는 이 침식 자체가 어떤 역할을 했다라기보다는
침식으로 인해서 이 침식이 왜 발생했느냐? 지나친 농업 확대로 이 자연의 보호막이 깨져서인 거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침식이 벌어져서 농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면 문명은 몰락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더라.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해야 되겠죠. Poor land management practices degraded the soil until it was no longer productive enough to support the population living in the area. 자, poor land management practice. 이 잘못된 토지 관행이라고 하는 게 degrade the soil. 흙을 이렇게 저품질화시켜서 악화시켰지. 언제까지 악화시키냐면 until it. 여기 지금 표기가 되어 있듯이 흙을 가리키는 말이죠. 흙이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을 때까지. 즉, 이 토양이 생산성을 잃어버릴 때까지 계속해서 토양을 악화시켜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생산력이 악화되냐면 그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를 부양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생산성을 악화시키면 이때까지 계속해서 토양을 악화시켰다 이 말이지. Early civilization that recognized the disastrous effects of erosion. 뭔가 이 재앙적인 침식, 이 침식의 이러한 재앙적인 효과를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이 초기 문명이 이런 것들을 인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인식을 했죠. 그래서 이 재앙적인 문제점들을 인식을 해갖고, used devices such as terracing the land to keep from plowing, planting, and irrigating on hillside slope where water could wash the fertile soil away. 자, 그러니까 어떠한 디바이스, 어떠한 장치를 이용을 했느냐 하면 그 이용한 장치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해요. 어떤 장치냐, 어떤 방법이냐 하면서 이 방법에 대한 예시가 쭉 나와 있는 거죠. Such as tracing the land 했죠? 자, 이 산 비탈 경계면에다가 뭘 했다는 거예요? On hillside slope니까 hillside slope에다가 tracing the land. 자, 계단식으로 땅을 관리를 하는 거죠. 계단식으로 땅을 관리하는 거야. 뭐 하려고? To keep from plowing, planting, irrigating 뭐예요? 관계 작업이라던가 식물을 심는다던가 아니면 뭐 plowing 뭐 이런 것들을 keep from 그렇죠? 못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를 계단식으로 만든다는 거지. 그렇죠? 자, 요런 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keep from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keep A from B 이렇게 써서 여기 대상이고 내용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내용을 못하게 하다. 이 stop도 그런 뜻이고 prevent도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보통 이 A가 B를 못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 보는데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나와 있진 않아. 나와 있진 않은데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마 그냥 사람이 명백하니까 이거 누가 하겠어요?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people이 딱 들어가면 적절한데 너무 명백해서 생략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keep from. 그래서 people을 생략해버리면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쟁기질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작물을 심거나, 여기서는 식물이라기보다는 작물에 가깝겠죠? 작물을 심거나, 아니면 irrigating, 관계작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물을 대는 거죠. 이런 대는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땅을 계단식으로 해놓는 것, 계단식으로 관리하는 것, 이런 식의 방식들을 사용을 했더라. 이걸 어디다가 했느냐? hillside slope. 자, 경사면에다가 했는데 경사면은 어떤 경사면이냐? Where water could wash the fertile soil away. 자, 비옥한 토양을 싹 쓸어 내려갈 수 있는 거, 물이 싹 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경사면에다가 이런 장치들을 해놨더라. 그래서 계단식으로 쌓아놓고 이렇게 했다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 글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1강 4번 제도적 차별과 개인적 차별. Discrimination occurs on two levels.
차별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수준에서 발생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institutional and individual. 하나는 제도적이고 하나는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이 된다더라. On the institutional level, 제도적 차원에서는 discriminatory practice are embedded in the social structure of society. 사회 구조 안에 이미 embedded, 포함이 되어져 있더라 이거. 차별적인 관행이라고 하는 게 embedded, 포함이 되어져 있어. 어디에? 사회 구조 안에 이미 사회 구조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반면에 whereas 반면에 on the individual levels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 차별이라는 게 take place during direct interaction among individuals and groups. 자, 그룹과 개인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발생을 한답니다. 이 차별이 직접적으로 발생을 한대요. 자, 그러니까 제도적 차원에서는 차별적 관행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들어있느냐면 사회 구조 안에 들어있는데 비해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차별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개인 사이에서 다이렉트로 일어나더라. Unlike individual discrimination, 개인적 차별하고는 좀 다르게 which tend to be overt, intentional, and direct. 뭔가 overt, 공공연하고 intentional, 의도적이며 direct, 직접적인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양쪽 콤마니까 여러분은 양쪽 콤마를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가셨어야 돼요. 즉 개인적 차별과 달리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자 제도적 차별은 이러고 넘어갔어야 되겠죠. 자, 즉 여기서는 양쪽 콤마기는 한데 이게 이 개인적 차별에 대한 추가 설명이겠죠. 개인적 차별이라고 하는 건 오버트하고 인텐셔널하고 그쵸? 다이렉트하다 이거야. 개별적 차별은 오버트, 공공연하고 의도적이고 직접적인데 비해서 제도적 차별이라고 하는 건 약간 covert,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의도적이고, 그러니까 은밀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unintentional,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닌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요런 특성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disindividuality, 요러한 보이지 않음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등장을 해 있죠. 보이지 않음이라는 단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드러나지 않음, 즉 커버트한 이러한 성질들, 이러한 제도적 차별의 커버트한 성질들이 make it much harder to detect, 그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이미 나와 있듯이 제도적 차별이죠. 훨씬 더 탐지가 어렵게 만들어. 즉 제도적 차별은 뭔가 직접적이고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사회 구조 안에 녹아 있는 거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고 좀 은밀하고 그리고 의도가 없는 경우들도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를 괴롭혀야지 이런 의도가 없는 경우들도 많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되라도 탐지가 어렵다 이 말이지. Standardized testing in schools. 학교에서 보는 표준화된 시험들. For example, 여러분 for example 나왔어요. 예를 들어가 나왔다는 건 이미 하고 싶은 말 다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학교에서 보는 표준화된 시험이라는 건 exclude, 뭘 배제할 수도 있느냐면 어느 특정한 역사적으로 marginalized 그룹, 이러니까 이 가장자리로 밀려난 그룹들, 그렇죠? 마지널, 이러니까 가장자리로 밀려난 그룹들, 즉 소외된 집단을 배제할 수도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from succeeding in academic setting, 뭔가 학업적으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세팅에서, 이런 세팅에서 성공을 하는 것으로부터 얘네들을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더라. From exclude A from B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아까 수업에서 아까 지문에서도 봤지만 여러분 keep A from B랑 그냥 똑같은 경우로 보셔야 돼요. 그냥 A가 B를 못하게 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를 차단하다. 즉 이 exclude 다음에 나오는 A 대상이 ing, B 하는 걸 막다, 차단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exclude A from B가 아니라 exclude B from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exclude A from B가 아니라 exclude B from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exclude A from B가 아니라 exclude B from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exclude A from B가 아니라 exclude B from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exclude A from B가 아니라 exclude B from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exclude A from B가 아니라 exclude B from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exclude A from B가 아니라 exclude B from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exclude A from B가 아니라 exclude B from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exclude A from B가 아니라 exclude B from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exclude A from B가 아니라 exclude B from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exclude A from B가 아니라 exclude B from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exclude A from B가 아니라 exclude B from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exclude A from B가 아니라 exclude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소외된 그룹들이 학업적으로 성공하는 걸 차단해버리는 경향이 있더라. 비록 the government may not have intentionally established the testing standard. 그게 뭔가 정부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시험 기준을 그쵸? 이게 이렇게 설립하는 건 아닐 거야. 어떤 시험 기준이냐 하면 that are culturally or class biased. 뭔가 계층적이고 문화적으로 편향된 그런 시험 기준을 마련하는 건 아니야. 아닌데 in practice. 근데 these standards tend to have a disproportionate negative effect on ethnic minority students. 민족적으로 좀 소수인 애들. 이런 애들한테 상당히요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그쵸? 분명히 disproportionate니까 여러분 균형이 맞지 않는 불균형적인 그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말이지.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이 standardized testing in school 학교에서 보는 표준화된 시험은 제도적 차별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상 이거 제도적 차별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이건 뭔가 누군가를 배제하려고 의도한 건 아닌데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면 조직적으로 특정 집단 전체를 배제하게 되더라. 정부가 이게 전혀 의도할 생각은 없었다 하더라도 이게 문화적으로나 계층적으로 편향된 시험 기준이 마련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리고 어쩌다가라도 이러한 경향이 돼 있다면 이 기준이 뭔가 되게 이 소수 민족 학생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으로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다. 게다가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often has a generational or cyclical impact on certain ethnic minority groups, and therefore its consequences are as severe, if not more so, than for those suffering individuals discrimination. 자, 그러니까 게다가 좀 추가죠. 이 제도적 차별이라고 하는 건 종종 그렇죠? cyclical 그러니까 이게 순환적으로 혹은 generational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세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어. 아, 그러니까 제도적 차별이라고 하는 건 세대 전체 혹은 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특정한 집단에게 특정 소수 집단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그러므로 its consequences are severe. 이게 결과가 좀 심각해. 따라서 그 결과는 as severe. 좀 심각하더라. if not more so. 자, 뭐 물론 어쩌면 그보다 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어쩌면 그보다 더 than for those suffering individual discrimination. 자, 개인적인 차별을 겪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하게 돌아올 수도 있다. 자, 이걸 전체는 사실 여러분 지금 제가 제도적 차별은 노란색으로 개인적 차별은 초록색으로 해놨는데 여러분 이 색깔을 비중을 봐서 아시겠지만 제도적 차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개인적 차별은 직접적이고 개개인 간에 벌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게 겉으로 드러나고 이런 점에서 여러분 얘는 제도적 차별보다는 그 문제가 크지 않다고 본 거야 이 글은. 반면에 제도적 차별은 의도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까지 뭐 적어도 안 해.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의도도 없고 이렇게 막 딱히 드러나는 것도 아닌데 제도 자체에 녹아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딱히 그렇게 의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뭐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더라. 그리고 이렇게 세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적인 차별을 하는 것은 특정 개개인에만 차별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제도 전체 혹은 순환적으로 세대 전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 문제를 일으키는 차별을 가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차별보다 실은 죄라 if not more so 그렇죠?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더라라면서 제도적 차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표현이 뭐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영어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if not more so 뭐 딱히 뭐 어쩌면 그보다 더 이런 뜻으로 쓰인다니까 체크를 한번 해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이 12강 3번 봐봅시다. 자, The alternative world provided by cyberspace is essentially an ideal private world in which each person controls the information that is revealed. 자, 이 얼터너티브 월드니까 사이버 공간에 의해서 제공이 되어지는 이러한 대안적인 뭔가 이런 대안적 공간이랬으니까 뭔가 새로운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얘가요 is essentially 아주 필수적으로 ideal private world 아주 이상적인 사적 공간이라는 거야. 그렇죠? In which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게 where이겠죠, 요거 where. 그리고 이 where이 지칭하는 바는 저기 나와 있는 이 사적 공간일 거야. private world. 아주 이상적인 private world를 말하는 거겠죠. 이 이상적인 private world라고 하는 이 여기서 각각의 사람들은 control the information that is revealed. 자, 밝혀진 드러나 있는 정보를 통제하는, 그렇죠? 아주 이상적인 사적 공간이야. 자, 뭔가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해석은 아닌 것 같아. 뭔가 확 이해가 되진 않아. 사이버 공간에서 제공되는 새로운 세상, 이러한 이 대체적인 공간이 매우 이상적인 사적 공간이라는데 이 사적 공간에서 개개인은요 밝혀지는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대요. 그렇죠? 이게 아직 확 와닿는 그런 글은 아니야. 마저 더 읽어봅시다.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는, 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는 the full identity of the person is not revealed. 자, 신분 전체. full identity니까 이 identity, 어떤 특정 개인의 identity 전체가 is not revealed. 드러나지 않아요. 아, 여기서 말하는 게 이 드러나는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소리네. 신분 전체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and two people are physically remote from each other. 서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hence 따라서 자, 앞에 내용이 나왔고 hence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따라오겠죠. It is much easier to keep private whatever areas the participants so wish. 자, 참가자가 원하는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그렇죠? so가 이 지금 areas so wis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wish 앞에 so는 만약에 이 강조를 위해서 등장한 거지만 해석이 잘 안 되시고 그냥 빼셔도 무방합니다. 즉 참가자가 바라는 어떠한 영역이든 간에 프라이빗하게 유지시키는 게 쉬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 그럼 여러분 이 it하고 이 to keep이 진주어 가주어 관계에 있는 거고요. 실은 별일 없으면 이렇게 썼겠죠. 당연히 keep 다음에 whatever areas the participant wish private 이렇게 썼을 텐데 그럴 경우 이 private의 내용이 private이 이게 wish private인지 아니면 keep private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인 형용사를 먼저 쓰고 목적어를 도치해 놨죠. 그래서 목적어를 이런 식으로 도치를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whatever areas the participants so wish라고 되어 있는 요 말이 목적어고요. 저 private이 목적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위치가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저 private이라는 단어가 물론 뒤에 와서도 똑같았겠지만 li가 붙으면 당연히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li 붙이기 너무 좋은 위치에 지금 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안 돼. 자, these circumstances do not lead the participants to remain completely mysterious. 자, 이러한 상황이요. Do not lead the participant. 참가자들을 이끄는 게 아니야. To remain completely mysterious. 완전히 미스테리한 존재로 남겨두는 건 또 아니야. On the contrary, 반대로, in many cases, it leads the participants to reveal much more about themselves than they usually do. 보통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드러내도록 참가자들을 이끌어낸대요. 자, 그러니까 참가자가 원하는 어느 영역에서든지 스스로를 사적으로 유지하는 게 되게 쉬워. 그렇죠? 프라이빗을 유지하는 게 훨씬 쉬워.
그리고 이런 상황, 즉 사적으로 무언가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여러분 되라 Let the participants remain completely mysterious. 이 개인들을 완전히 비밀스럽게 두지를 않는다는 거야. 왜 생각에 사적으로 유지하는 게 훨씬 쉽잖아. 근데 쉬운 공간이라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남아있을 것 같은데 되려 반대로 많은 참가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투머치하게 드러내더라. 원래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드러내더라. 여기 지금 두 대신에 앞에 reveal about themselves 즉 요게 나와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두 개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when we keep private that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keep private that 이하를 비공개로 유지를 할 수 있다면이니까 여기서도 얘가 목적격 보어고 실제 목적어는 that서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Which seems to threaten us. 우리를 위협할 것 같은, 그렇죠? 우리를 위협할 것 같은 무언가를 아주 그러니까 프라이빗하게 유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우리는 can be more open concerning other matters. 자, 더욱더 개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뭔가 그 다른 거에 관해서, 다른 일에 관해서 더욱더 개방적이 될 수 있더래. 자, 다시 말해, 우리가 can keep private, 그쵸? 뭔가 우리를 위협할 것 같은 그것을 좀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일에 관해서는 좀 더 개방적이 될 수 있더라. 자, 쭉 읽고 한번 내용을 살펴봅시다. 더. The greater degree of openness generates a greater degree of emotional closeness as well. 더 높은 정도의 개방성은 generate 생성해요. 더 높은 수준의 자, 감정적 emotional closeness니까 감정적 친밀성을 나타낸답니다. 따라서 in online relationship 자, 온라인 릴레이션십, 온라인 관계에서 we can find,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both greater privacy and greater closeness and openness. 자, 엄청난 프라이버시와 더 큰 개방감, 친밀감 같은 것들을 동시에 발견을 할 수 있어. 제 원래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되면, 사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뭔가 개방성, 친밀감, 이런 말하고 안 맞는데, 이 두 개가 동시에 가능해.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그렇죠? 개방성과 친밀성이 동시에 발현이 되는 이러한 상황을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이 considerably reduce the common conflict between openness and privacy. 개방성과 프라이버시 사이 뭔가 이 개방성하고 이 사적 정보 사이에서 벌어지는 common conflict, 흔한 갈등을 줄여주더라 이 말이야.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다시. 자,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이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 프라이버시, 우리의 사적인 무언가를 유지하는데 되게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드러나는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일일이 통제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완벽하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해요. 자, 이게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이게 전제 조건이 되는 거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요. 나에 대한 전반적인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게 아니야. 이게 전제야, 이게. 이 전제 조건들을 바탕으로 자, 사적으로 무언가를 유지하는 게 더 쉬워진 이 영역에서 우리는 되라 더 뭐예요? 뭔가 이렇게 미스테리한 존재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되라 더 많은 것들을 개방하고 오픈한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래. 즉, 뭐라 그럴까요? 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드러나는 게 아니다라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근거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밝혀내더라 이 말이야. 더 밝히더라 이거야.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그랬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
우리를 위협할 것과 같은 것을 비공개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지금 되게 애매한 게 여기서 우리를 위협할 것과 같은 그것들이라고는 이 대시 지금 여러분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우리의 이제 직접적인 주소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정체성 그렇죠? 물리적인 위치라던가 우리의 완전한 정체성 같은 것들이 밝혀질 경우 우리의 뭔가 이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비밀로만 유지할 수 있다면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뭔가 그 자신한테 위협이 되는 무언가를 비밀로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외에 다른 건 훨씬 더 개방적으로 그의 다음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개방적으로 대처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더 높은 정도의 개방성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되라 더 감정적으로 더 높은 친밀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 따라서 그렇죠? 온라인 관계는 좀 희한한 게 엄청난 프라이버시와 엄청난 친밀성과 공개성을 그죠? 오픈성, 개방성을 동시에 띠고 있다 이 말이야. 보통 둘 중에 한 개만 된다 이거죠.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에서의 만남을 생각을 해보면 프라이버시를 지키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친밀성도 떨어지고 개방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내가 프라이버시를 오픈하면 저 사람과 나 사이의 친밀성과 개방성은 증가하겠지만 나에 대한 너무 많은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를 위협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인터넷은 이거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음으로써, 즉,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음으로써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오픈,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프라이버시는 엄청나게 지켜지면서 오픈성은 같이 증가하는, 개방성은 같이 증가하는 이러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동시에 발현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더라.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즉이 뭐라 그럴까 현실 세계에서 나오는 이 개방성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의 흔한 갈등 같은 것들이 여기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 가 이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요 중간이 좀 헷갈려요. 중간이 이 keep private that which seems to threaten u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시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에 대한 완전한 정보 우리의 물리적 위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단 말이죠. 공개되면. 근데 우린 이걸 비밀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아예 다른 거야. 얼마든지 개방적으로. 그래서 본인의 본성을 드러낸다던가 그렇죠? 요런 식의 형태로 유지가 된다더라. 라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가 제목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 프라이버시보다는 프라이버시하고 이 오픈 개방성이라고 하는 게 공존하는 사이버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한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12강 4번 은행신 교육 모델. 여러분 요거는 교육학을 배우면 여러분 물론 이게 교육학을 전공을 하시거나 보통 이게 교육학 전공보다는 여러분 이제 복수 전공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걸 배우죠. 요런 교육 모델이 있어요. 티칭 메소드 수업을 들어가시거나 이러면 이 교육 이론에 관련돼서 배우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육 모델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쭉 볼게요. People often have a different definition of education. 교육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의를 갖고 있는데 as the nature of education is somewhat fluid. 자, 이게 왜 그러냐? 교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약간 유동적이더라 이 말이야. 자,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 찬찬히 읽어 내려가시기만 하면 돼요, 얘는. 자, nearly 600 years ago, 600 years ago. 그러니까 거의 600년도 더 전에 printing press. 이 printing press, 인쇄기라고 하는 게 change the way much of education occurs.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는 the way, 방식을 바꿔버렸죠. Students begin reading information. 학생들은요, 정보를 읽기 시작을 했는데 coupled with the information a teacher would share. 선생님들이 공유해지는 정보가 여기에 coupled, 병행되어졌어요. 이런 뜻이죠. 그렇죠? 즉 학생들이 책 읽는 거에 덧붙여 선생님들한테서 지식을 전달받는 것까지 병행하더라.
즉 여러분 책을 읽음으로써 얻는 독서와 선생님으로부터 전달받는 정보, 즉 정보, 책을 읽음, 즉 독서를 통해서 얻는 정보와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얻는 정보가 병행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To ensure that the student had retained the information. 자, 학생들이요, retained the information, 해당 정보를 잘 얻었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a test or paper, 시험이나 paper, 보고서, 뭐 요런 애들이 required, 필요했고요. To make an assessment of that retention, 해당 기억을 평가할 만한, 그쵸, 뭔가 요런 시험이라던가 보고서 같은 것들이 필요했다 이거야. This downloading of information, 이러한 정보의 다운로딩, 내려받기라고 하는 건 is known as the banking model. 우리가 요런 식의 교육 방식을, 우리는 이제 주입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뱅킹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행식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what the banking model does, 뱅킹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뱅킹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건 is, 바로 뭐냐? That it reduces the student from being a critical and independent thinker to being a receptacle for fact. 자, from being a critical and independent thinker,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로부터 being a receptacle for fact,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학생들을 reduce, 떨어뜨리는 거다, 감소시키는 거다 이 말이야. 즉 여기 지금 from A to B가 쓰여 있는데 학생들이요 reduce, 전락한다 이 말이에요. 뭐에서? 자, 비판적인 사고와 독립적인 사고체로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로서, 여기는 지금 용기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로 전락을 해버린다 이 말이지, 학생들이. 물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러모로 좀 말이 있는 이론이죠, 그렇죠? 이게 실제 이러냐 어쩌냐에 대해서. 자, 근데 여러분 뭐 주된 얘기 중에 하나긴 해요, 알았죠? 주된 얘기 중에 하나긴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런 거 가지고. The process of the banking model, 이 은행식 모델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raises the power of control of the teacher, 선생님의 통제와 권력, 파워, 힘과 통제력을 상승을 시키고, while 반면에 failing to recognize, 인식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that students are more than simply unthinking blank slate. 뭔가 백지 상태, 뭔가 생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blank slate, 비어있는 슬레이트 그 이상의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즉, 이 뱅킹 모델이라고 하는 게 선생님의 권력과 통제는 증가를 시키는 데 비해서 학생들은 뭔가 이게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되고, 그냥 얘네는 unthinking blank slate, 뭔가 이렇게 생각이 없는 백지 상태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딱 그 상태라고 그 상태의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어요. 저 학교 다닐 때도 이거 티칭 메소드 수업에서 이거 들었을 때 저는 참 동의하기 힘든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정말 동의하기 힘든 내용 중에 하나였거든요. 잠깐 이거하고 좀 관련 없는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이 수업, 그러니까 예전에 이 교육이론에 관련해서 배울 때 이 얘기를 처음에 딱 듣고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교수님 말씀을 듣고는 저는 언제나 생각이 똑같습니다. 뭔가를 알아야지 비판을 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판 못해요. 창의적인 사고라는 건 뭘 알아야지 하는 말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창의적인 사고를 해. 근데 여러분 뭔가를 알려면 일단 받아야 된다니까. 지식이든 정보든 누군가로부터 혹은 책으로부터 일단 받아서 알아야 돼. 여러분 생각을 해봐. 우주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 우주에 대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아는 게 없는데 뭘 하냐고. 그럼 헛소리밖에 더 해요. 헛소리밖에 더 할 게 없어. 내가 엔진에 대해서 모르는데 엔진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하냐고. 자동차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갖고 아주 멋있게 디자인을 했지만 엔진 들어갈 공간, 미션이 들어갈 공간, 바퀴 축이 들어갈 공간, 이런 거 하나도 생각을 안 했는데
뭘 어떻게 만들어 이건. 그냥 디자인해서 끝나는 걸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옛날에도 좀 동의하기가 좀 힘들었어. 왜 이 말도요. 글쎄요. 이 말도 이것도 누군가 교육 이론가가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모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봤을 때 그런 거 아닌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아 이게 진짠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그렇죠? 비판해보고 물론 나중에 저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저는 그런 성향 때문에 네 고시를 떨어진 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선생님들이든 교수님들이든 누가 말씀을 하시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아 진짜야? 정말? 추가적인 내용은 없을까? 이런 거 학생들이 찾아본단 말이죠. 이걸 왜 이렇게 보지? 왜 학생을 무시하지? 난 이 이론이 학생을 더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 지식 정보를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사고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학생들인데 이건 되라 애들한테 야 너네 생각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주입식으로 공부하면 너네 생각 없는 사람 돼. 라고 되라 주입시키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이론 되게 좀 이걸 반박하는 이론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됐었어요. 자, 뭐 이건 뭐 됐고. 자, 수업으로 계속 봅시다. The concept then is placed squarely into the mind of the student. 자, 학생들의 마음 속에요. 아주 이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who are taught. 여러분 be taught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be taught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learn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수동태 우리가 양극 중간 과정이 없는 단어들은 중간 과정이 없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반의어 관계를 이루고 있는 애들은 여러분 수동태를 하면 반대 뜻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죠. 그러니까 be taught가 항상 배우다라는 뜻이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냥 배우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주면 좀 편해요. 그래서 학생들의 마음속에 이게 아주 확고히 자리 잡고요. 학생들은 배웁니다. They are they are subservient and beholden to the keeper of information.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즉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beholden, 그다음에 subservient. 자, 뭔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뭔가 그쵸? 부차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beholden 신세를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런 사상을 배운대 학생들이. 즉 선생님한테 정보를 넘겨받았다고 해갖고 아 나는 선생님한테 신세를 지고 있고 나는 교육의 부차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아니 배우는 주체가 난데 걔 내가 배움의 부차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have a little control 통제력이 없다는 거예요. over their own thinking and their own education. 자기 자신의 교육과 자기 자신의 사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통제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중간에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하기는 했지만, 제 생각을 좀 밝히기는 했지만, 이 내용 자체는 뭐예요? 이 은행식 교육 모델이라고 하는 게 정보의 일방적 흐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왜 은행식 교육 모델이냐 하면은 여러분, 은행에다가 그러니까 그 돈을 적립을 하잖아. 그치? 내가 은행에다 돈을 주지 은행이 나한테 돈을 주지는 않는단 말이야. 즉 돈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지식이라는 것도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은행이 돈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은행이 순수하게 자기 돈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돈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군가로부터 받은 돈을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학생을 은행에다 비유를 하고 정보를 갖고 있는 선생님을 개개인으로 비유를 해서 선생님이 은행에다가 개인이 은행에다 돈 넣듯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지식을 넣어준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입식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게 좀 문제가 좀 있는데 뭐냐 하면 학생들이 정보를 기억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계속 이제 주입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평가할 뭐 무슨 보고서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쭉 봐야 돼.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지식 수준을 평가하고 일방적으로 내려받게만 하는 것들을 은행식 모델이라고 하는데 얘가 학생들을
비판적인 사고도 못하고 독립적인 생각도 못하고 그저 지식을 담기만 하는 그릇 같은 걸로 전락을 시킨다 이 말이야. 이렇게 뱅킹 모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권력은 점점점 강해지고 왜냐면 지식을 전달해 주니까 반면에 학생들은요 생각도 못하는 백지 같은 상태로 남게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 개념이요 학생들 마음속에 아주 딱 하고 자리 잡는데 이 학생들이 뭘 배우게 되느냐 하면 자기는 부차적이다 이 말이야. 이 교육이라는 게 진행되는 입장에서 자기는 부차적이고 선생님한테 신세를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 학생들은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사고, 교육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에서 아무런 컨트롤을 갖지 못한다. 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네. 저는 동의하기 좀 힘듭니다. 저는 좀 동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요 내용 잘 읽어보시고,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내용이 어렵지 않고, 문법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면 내용이 무슨 뜻인지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